저는 자랑스런 민주당 당원입니다. 이 당연지사를 또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 당연한 사실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시도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당과 저를 분리시키고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 숱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는 당을 교란시키는 것이기도 하면서 저를 훼손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입니다. 당을 위해 100집장 한 장이라도 함께 될 힘이 남아있다면 그때까지 당원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자랑스러운 집권여당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민주당의 저력은 어떤 정책과 비전 가치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두고 벌어져온 당내의 치열한 논쟁과 경쟁의 역사에 기인합니다. 지금도 민주당은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민생을 살리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한 정책 논쟁을 지속 중입니다. 모든 당원은 평등하고 특정 당원의 의사에 다른 당원이 구속되지 않습니다. 당원을 구속하는 당론은 당원의 총회여야 하고 당론이 결정될 때까지는 당원들의 다양한 입장과 다른 주장이 철저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당 아닌 공당에서 당원 간 정책 공방이 당에 대한 공격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주권국가 민주정당의 기본적 운영 원리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민주당 내 활발한 논의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론이 정해지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론과 입장 개진, 자치정부의 자율적 정책 결정과 집행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논쟁과 의견 수렴을 통해 공식적인 당론이 정해진다면 저 또한 당 소속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당연히 당론에 따를 것입니다.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을 둘러싼 당원 간 당내 논쟁이 갈등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의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지급 방식, 지급 대상, 지급 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고 당 지도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신속히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내일 예정했던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 취소는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당연한 존중의 결과입니다. 또한 경기도의 기자회견 일정이 확정된 후 공개된 문제인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당내 논의에 따라 합리적인 당론이 정해지면 경기도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이 정치와 정당의 본질이며 자연스러운 민주적 절차라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과 국민들께서 현명하고 깨어 행동하시기 때문에 당내 정책 경쟁과 당원 간 토론을 분열과 갈등으로 규정하고 갈라치기 하는 어떤 정략적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드릴수록 강철은 단련됩니다. 더 두드려 주십시오. 90 다음 페이스북 글 참 못된 조선일보 뉴스 조작 그만. 저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당 의식 안 해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당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을 의식하지 않는 당원이란 존재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당원으로 당의 공천을 받아 경기지사로 당선되어 일하는 주요 당직자인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가 특정인의 구체적 발언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격다운표로 저의 발언을 조작하므로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도 또 제 발언을 조작했습니다. 아마도 조선일보의 이번 조작 기사는 당원을 가장한 분열 세력의 갈라치기 소재로 악용될 것이고 조선일보 역시 그와 같은 기대로 조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례가 쌓이고 쌓여 고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징벌 배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생긴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유치한 가짜뉴스 조작 이제 그만하십시오. 다음은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판교 테크노밸리 R&D 센터에서 열린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에서 남북 스스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 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세계적 관심사라며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모범이 되는 길은 당사자인 우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도라산 전망대 내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가 유엔사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관련 경기도 땅에 공식 업무 공간을 만드는 것조차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적절했는지도 문제거니와 이것이 정당한 일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해 남북 간 합의의 실질적 이행에 큰 역할을 해가자고 덧붙였다. 북이 이번 8차 당대회를 통해 남북 합의의 성실 이행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남북협력 사업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DMZ의 평화적 활용과 유엔사 관할권 문제, 경기도 무엇을 할 것인가? 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이재강 평화부지사, 연규홍 한신대학교 총장 등 국내외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혜영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엔사 지위에 관한 현황과 쟁점과 DMZ의 평화적 활용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선 지난해 11월 평화부지사 집무실 통행 신청 불허 사례를 언급하며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이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시우 사진작가는 기조발제에서 유엔사와 정전협정의 법적 지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유엔사 깃발, 세용 승인 철회 등의 절차와 외교적 노력 등으로 국내 현실에서 유엔사의 올바른 위치가 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는 미국 현지 온라인 참여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경기도가 나서 워싱턴을 향해 평화나 DMZ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줄을 이뤘다. 이정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접경지, 지방정부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를 우회적 대화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진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는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DMZ 평화적 활용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접경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엔사 승인, 입법 과정 등에 대해 다방면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치사카준 일본 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은 일본 지자체와 주민들 역시 미군 주둔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미일지 위협정 재검토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경기도는 유엔사의 월권 행위에 대해 통일부, 국방부,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해 군사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우리 정부의 통지만으로 DMZ를 동행 가능한 신고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한반도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화상 면담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해리 해리스, 해리비, 해리스 주니어 주한 미국 대사와 화상 면담을 갖고 한미 관계 발전과 더불어 경기도와 미국 간 협력 증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 지사는 해리스 대사에게 앞으로 한미 관계가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되길 바란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 취임에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직접 만나지 못하고 화상으로 대화하게 된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다음 주 2일에는 해리스 대사에게 앞으로도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해리스 대사는 영화 기생충과 BTS 등을 언급하며 한국은 경제와 문화 다양한 부문에서 세계적인 모범 국가라며 한국에서 미국을 대표해 일하면서 한국인들과 근무할 수 있던 것이 행운이었다고 화답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인적 관계가 계속해서 한미 관계를 좋은 상태로 지켜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